예, 안녕하세요. 2022년 2학기 기말고사 건대부고 1학년 시험에 대해서 시험 분석을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입니다. 제 소개고요.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이제 고등부 전임 강사를 맡고 있고요. 건대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목차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하고 난이도에 대한 분석 한번 해보겠는데요. 등급은 뭐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시험 본 지가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특별히 제가 추측하거나 예측하는 정도의 어떤 간단한 언급만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하고 난이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위주로 먼저 좀 분석을 간단하게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시험지 내용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분석으로 좀 들어간 후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등급과 시험 분석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건대부고 1학년 시험 이렇게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해서 이렇게 4번의 시험인데 계속 선택형 30문제 나오고 있고 100점 만점의 시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급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서답형 문제가 1학년 시험에 이제 그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 이제 이런 부분이 건대부고 시험의 어떤 시그니처 특징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범위, 시험 기간 내에도 계속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만,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위가 많다.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거냐? 난이도가 낮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면 범위가 많고 난이도까지 높아버리면 그거는 평균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라는 개념과 난이도라는 개념은 항상 반비례 관계로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2학년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려를 하시면서 시험 대비를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험처럼 시험 범위를 굉장히 많이 이제 주었던 굉장히 많이 펼쳐졌던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험 준비를 할 때 학교 교과서랄지 아니면 특히 건대부고 같은 경우는 학습지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활용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학습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학습지보다 더 깊은 개념의 공부는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정도 선에서 등급이 다 갈려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 반비례 관계, 이렇게 범위와 난이도라는 이런 것들도 좀 아시고 준비하시면 더 효율적인 시험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시험지의 세부 내용이 나왔냐에 대해서 이제 저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그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졌죠.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그리고 1학년 시험 중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만 지금 교과서 20문제, 모의고사 10문제. 그러니까 2대1. 그러니까 총 3분의 1 정도의 어떤 배점을 모의고사한테 주고 3분의 2 정도의 배점을 교과서 시험 범위로 준다는 거. 이게 지금 4번의 시험을 연속으로 계속 완전하게,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바뀌어진 건대부고 시험에서 이렇게 3분의 1, 3분의 2라고 하는 이 나누기의 개념은 지금 완전히 지금 정립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번 시험에서 선생님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건대부고 1학년 시험이 지금 작년에 자사고의 그 시험의 형태로 굉장히 엄청나게 큰 변화를 주었다가 그 변화를 차츰 빽빽으로 와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바뀌기 전에 재작년 시험이랑 점점 다시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건대부고의 예전 버전의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문법이랄지 이런 시험들에서 선택지가 한 줄 미만인 거. 선택지가 4어절에서 5어절 미만의 굉장히 짧은 문제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건대부고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선택지가 길어지면서 이제 그게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 다시금 이번 시험지를 보니까 선택지 5개가 5줄짜리. 그러니까 한 줄씩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다시 10문제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이제 건대국어 시험이 예전의 건대국어 시험으로 조금 이렇게 회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시험 범위 20문제 출제됐고요.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현대소설에서 4문제, 담화간습에서 화법과 작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1문제, 시조라고 해서 교과서에 있는 시조 뭐 3편, 시조 2편, 그리고 향가 1편이랑 그 다음에 학습지를 제시했던 시조 9편. 이렇게 해서 시조 고전 시가 부분에서 5문제, 그리고 홍계월전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에서 5문제, 국어의 역사라고 하는 중세 국어의 그 문법 부분에서 5문제,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지금 예전에는 국어의 역사 부분에다가 이제 문항수를 좀 많이 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확실히 언매하고 화작으로 갈라지면서 언매를 선택하지 않고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어의 역사 부분은 어찌됐건 문법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줄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작년부터요. 자, 그래서 국어의 역사 8문제에서 10문제 사이로 재작년까지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부터 지금 5문제 정도로 이제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국어의 역사라고 하는 단원의 비중을 상당히 줄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땅이나 시조나 홍계월전 같은 이런 작품들은 이제 문학 작품이니까 문학은 사실은 언매나 화작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학 부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려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 해당하는 20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모의고사 10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문법 부분 내에서 5문제 출제했고요. 독서를 5문제 출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문법에서 한 3에서 4문제, 독서에서 6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될 거라고 봤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문법 부분을 그냥 아예 5문제를 그 모의고사 시험 범위로 나왔던 문제가 사실 5문제인데 그거 5문제를 다 변형해서 5개를 다 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법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거죠. 모의고사 부분에서는. 그리고 독서 지문은 이제 세 지문에서 이제 2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독서 지문에서 5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해서 조금 생각보다 적었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는 아까 앞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30문제 중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넓게 펼쳐놓고 맞출 수 있으면 맞아 라고 하는 식으로 넓고 얕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부 작품은 이렇게 총 3가지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돌다리라고 하는 작품 나왔는데 이거 이제 마지막 땅 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잖아요. 교과서 시험 범위죠. 자, 여기서 마지막 땅의 주인공인 강노인과 돌다리에서 이제 아버지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좀 약간 보면 완전히 같진 않지만 시대도 다르고 당연히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땅에 대해서 갖는 어떤 그런 욕구, 욕망 혹은 뭐 어떤 애정 이런 부분들이 공통점이 가지고 있고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등장인물의 비교 대조를 시키는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조에서 이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항진시에서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표현을 골라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외부시가 5편이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외부 작품이 나왔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 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이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문제짜리 외부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외부시가 5개 나왔기 때문에 외부 작품으로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박시전이라고 하는 작품 등장했는데 자, 홍계월전이 시험 범위였죠. 근데 홍계월전이나 박시전이나 둘 다 이제 여성 영웅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 여성 영웅 소설이지만 둘은 각각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를 비교 대조시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 작품 문제가 총 이렇게 3부분에서 출제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부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묻기에는 조금 그러한
성질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시험은 굉장히 철저하게 시험 범위에 한정되었던 시험이라고 보여집니다. 외부 작품이 나와 있지만 크게 우리가 이제 느끼는 체감하는 외부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조금만 해본다면, 이번 시험은 문항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등급이 조금 부분으로 몰려 있을 거예요. 왜냐면 비슷비슷한 어떤 그 문제를 하나 뭐 맞고 틀리고 뭐 이런 부분으로 뭉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1등급 컷 부분에 학생들 뭉쳐 있을 거고요. 2등급 컷 부분에 뭉쳐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좀 난해한 시험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다, 평이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뭐 저희 어떻게 준비해왔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뭐 얘기 간단하게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뭐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이해한 걸 외우고 외운 걸 적용한다.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나오지 않고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물어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막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은 특히나 제가 뭐 가장 1, 2, 3 그 세 단계에서 2단계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특히 2단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수업 과정 쭉 한번 되짚어 보면 교과서, 학습지, 수자 수업교재, 건대국어 기출문제집. 자, 그 다음 요정의 선택 모의고사 해서 진도 다 나가고 우리 모의고사 풀어보죠. 자, 그 다음 직보자료, 요정의 은총 나오는 거 요렇게 5단계 정도로 우리 시험 대비 항상 해왔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험에 뭐 물론 뭐 불만족한 점수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만족스러운 점수의 결과를 받은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좀 좋고요. 여러분들 2학년 올라와서도 지금 이 페이스대로 그대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자학원과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록들, 데이터들 그걸 바탕으로 지금의 열정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그것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라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